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면서 많은 귀성객들이 광주와 전남을 찾았습니다. 추위와 눈 소식이 없어서 귀성 귀경길에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3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유족들은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목포에서 여성 승객을 살해한 택시기사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기아 타이거즈 우승에 큰 공을 세웠던 외국인 효자 선수들이 올해도 맹활약을 다짐하며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십니까? 고향에 도착한 귀성객들은 따뜻한 가족들의 품에 안겼고 며칠 일찍 조상을 찾아 새해 인사를 올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귀성객들을 태운 기차가 승강장에 도착하고 선물 꾸러미를 든 승객들이 내립니다. 피곤한 듯 밝은 얼굴들이 서둘러 고향집으로 향합니다. 아들 내외를 기다리던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선물, 손주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 역사적인 우리 집으로 봐서는 우리 효원이가 만든 광주를 처음 오는 거니까요. 아주 웃네요. 아이고 웃네. 웃네요. 요 며칠 한파 때문에 장사를 못했던 전통시장에도 모처럼 온기가 돌았습니다. 막바지 설 차례상을 준비하는 손님들 덕에 그럭저럭 설 대목을 누렸습니다.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도심 방앗간에선 자동화된 압력솥들만 분주히 떡을 쪄냈습니다. 하루 일찍 성묘에 나서는 건 이제 익숙한 풍경이 됐습니다. 제주도와 광주에서 모였다는 이 가족들도 조상들께 먼저 세배를 올리기 위해 성묘길을 재촉했습니다. 올해 첫 명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명절 전에 와서 조상님들께 인사도 드리고 올 한 해 이렇게 뜻깊게 보낼 수 있게 이렇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연휴 동안 큰 추위나 눈 소식이 없어서 귀성 귀경길에 별 어려움은 없겠습니다. 바다 날씨도 비교적 좋아서 여객선 운항에도 차질은 없겠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설날인 오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큰 추위 걱정 없겠습니다. 활동하기 수월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낮 기온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4도를 보이겠고 바람도 불어서 오늘보다는 춥겠습니다. 다행히 연휴 마지막 날에는 7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 되찾겠고요. 계속해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옷차림은 잘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대기 상황도 좋은데요. 이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오늘 공기질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국외 오염물질이 들어오면서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건강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침 어제보다는 춥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광주가 영하 0.6도, 화순이 영하 4.2도까지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 장성이 6도, 담양 7도, 화순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대부분 적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 보성이 8도, 순천 9도, 광양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명절이면 밥상 앞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6.13 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정치인들 가운데 과거 정치 이력이 눈에 띄는 인사가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치인들 모두 국민과 주민을 말합니다. 표를 얻어 대표자가 되고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과연 유권자가 존중받는 시대일까?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재임했던 박우량 전 신안 군수는 지난 6회 지방선거 때 돌연 3선 도전을 접었습니다. 군수 재임 중이었지만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겨 군수 자리와 피선거권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8년을 미뤄준 유권자들에게 공식적인 입장 표명 한 번 없었던 박 전 군수는 4년이 지난 현재 또다시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완도를 이끌었던 김종식 전 군수는 3선을 마치며 지역 봉사를 다짐했습니다. 완도에 집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또 가족들은 광주에 있고 하기 때문에. 김 전 군수는 광주시 경제부시장으로 활동하다 이제 목포시장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지방선거에 나서는 이유는 완도 국민에게도 목포 시민에게도 공개적으로 밝힌 적 없습니다. 이윤석 전 국회의원은 민주당 소속으로 2008년부터 8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총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탈락하자 돌연 원외 정당인 기독자유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1번으로 원내 입성을 노렸지만 낙선했습니다. 이후 조용히 국민의당에 입당했던 이 전 의원은 이제 민주평화당 당적으로 영암 무안 신안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준비 중입니다. 단지 경력이나 일시적 여론 이런 걸 등에 업고서 출마하는 것은 풀뿌리 자치라는 지방자치 본래적 취지와 또 맞지 않고 또 지역정치 발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권력의 사유화 현상이 심화되고 피선거권은 헌법상의 권리이고 이들 정치인들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은 자유. 선거에서 어떤 답이 나올지 선택권은 유권자들에게 던져졌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민주평화당 광주시당은 광천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귀성객들과 설맞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민평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고 민평당 제1호 법안인 신용카드 모바일페이 수수료 인하 법안을 홍보했습니다. 민평당은 설 연휴가 끝나면 선거 체제로 전환해 6.13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를 찾은 귀성객들을 대상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캠페인이 광천동 버스터미널에서 열렸습니다. 캠페인에 참가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광주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은 지방분권을 통해 광주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분권형 개헌에 불씨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세월호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지 3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유가족들은 아직도 참사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사실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참사로 아들 동수를 잃은 정성욱 씨. 부쩍 감정 기복이 심해졌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데다 항상 불안하고 때로는 죽음까지 떠올립니다. 참사로부터 3년 10개월이 흘렀지만 많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현상. 자살 위기 등 도움이 절실한데도 대부분 심리치료를 꺼리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센터들이 있다지만 지속 없이 자주 바뀌는 상담사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일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꼴이 된 겁니다.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중간에 또 바뀌어요. 그러면은 앞에 했던 얘기를 다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계속 그걸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계 역시 대부분 대출 등으로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안산에서 진도 팽목항으로, 목포 신항으로, 또 최근 모형 실험을 했던 네덜란드로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들은 유가족들 자비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니까. 다른 거 없잖아요. 부모니까 알고 싶어서.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 유족 대표들은 또다시 비행기에 오릅니다. 네덜란드에서 진행되는 세월호 2차 모형 시험에 참관하기 위해서인데 빛보다 걱정되는 건 자식이 죽어간 침몰 상황을 수백 번 반복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될 텐데 두려움이 앞서요. 사실 그 앞에서 볼 수 있을까? 아빠한테 하는 마지막 부탁? 당부라 그럴까? 그런 생각도 들고. 몸과 마음도 생활도 망가졌지만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미궁인 상황. 이들의 고통은 끝날 줄 모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세월호를 바로 세우는 직립공사를 앞두고 약해진 선체를 보강하는 작업이 실시됐습니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와 현대사무중공업은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선내 자재와 작업선 등을 정리하고 보강제를 설치하는 등 야간까지 선체 안팎의 보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9일 선체를 이동시킬 모듈 트랜스포터를 테스트하고 21일 선체를 부두와 평행한 방향으로 90도 회전시킬 계획입니다. 최근 축사 화재가 잇따르면서 당국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올 들어 전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는 6건으로 무안과 진도, 화순 등의 돼지 농가와 양계장에서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축사 화재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7.6%로 가장 많은 가운데 전라남도는 다음 달까지 도내 축사들을 방문해 현장 안전 컨설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목포에서 여성 승객을 살해한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복역 중인 56살 박모 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상고를 기각해 항소심에서 선고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목포시 대양동의 한 공터에서 20대 여성 승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위조 지폐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쯤 광주시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5만 원짜리 위조 지폐 한 장을 수산물 판매점에서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컬러 프린트로 위조 지폐를 만든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헥터와 패틴, 버나디나의 활약이 없었다면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의 성적 어땠을까요? 시동이 늦게 걸렸던 지난해와 달리 이들 외국인 선수들은 초반부터 맹활약을 다짐하며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버나디나가 힘차게 때린 공이 담장을 훌쩍 넘어갑니다. 지난해 사이클링 히트와 더불어 호타 준족의 상징인 2020 클럽에도 가입한 복덩이 외국인 타자. 시동이 늦게 걸린 탓에 도루 30, 홈런 30 클럽 가입에는 실패했지만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의 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Have a good season, yeah, but most important, stay consistent and stay healthy and like I say, I work on to get better. 지난해 승운이 따라주지 않아 놓친 경기가 많았던 패티는 타자들이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면서 투구 폼의 변화를 줬다며 지난해보다 강력해진 투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This offseason just kind of reevaluated what I was doing, and I have a guy that I throw with back home that kind of helps me out with fixing some mechanical flaws. And this year I try to work on using my lower half a little bit more, see if I can get a little bit more out of my body. 2년 연속 30경기 이상 출전과 200이닝, 15승 이상을 기록하며 기아의 확실한 에이스로 자리 잡은 헥터 노에시는 여유가 넘칩니다. 지금 헥터에게는 지친 어깨에 휴식을 주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필요하다는 걸 알기에 코치진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헥터 선수는 그야말로 외국인 에이스죠. 헥터 선수가 걱정입니다. 더 이제 올라갈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시즌 초반 다소 부진했던 외국인 선수들이 올해는 시즌 초반부터 빈틈없는 맹활약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호남 지역 최초의 게임 전시회인 G2 페스타가 오는 23일부터 사흘 동안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광주와 전북 40여 개의 게임 업체가 참여하는 G2 페스타에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다양한 게임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인기 연예인과 게이머들의 스페셜 매치가 펼쳐지고 홀로그램과 로봇 등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됩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새로 수집한 작품을 선보이는 신소장품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소장품은 지난해 새로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140여 점의 작품 가운데 원로 작가 작품과 청년 작가 공모작 등 56개 작품입니다. 다음 달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미술사적 가치가 높은 작품과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현실 참여적인 작품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산하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현직 교사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연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등교원 40명과 일반직 공무원 10명이고 선발된 연구원은 교육 발전을 위한 과제 연구와 현장 모니터링에 참여하게 됩니다. 연구원에게는 유공교직원 표창과 특별연수 정책연구 분야 선발 시 우대 혜택이 주어집니다. 광주시는 감정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위원회는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 자문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위원 임기는 2년, 모집 인원은 7명이고 지원 자격은 인권과 노동, 직업의학 등의 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입니다.
광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에 위원을 위촉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4차 산업혁명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IT 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른바 스마트시티 유치 준비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전담부서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재래식 농업의 한계를 돌파하는 스마트팜, 전남 전체 산업을 견인할 신에너지 등 다양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